뻔했던 코인을 잘못했는지 뭐 사기를 당했는지 빚이 한 3천인가? 데이트를 할 때도 맨날 돈이 없었어요. 한승연애 팀에서 DM이 온 거예요. 여론이 좀 안 좋을 것 같다. 같이 살고 나서 보니까 게이였던 거야. 나 지금 성추행을 당했다. 문을 따고 들어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. 여러분 오늘은요 썰 풀면서 하는 겟레디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. 조금 혈압이 오를 수도 있어요. 제가 오빠랑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순탄하게 모든 게 흘러가진 않았거든요. 연애하면서 몇 번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진짜로 헤어질 뻔한 적이 있어요. 결혼 허락도 다 받았고 그랬던 시기라서 그냥 헤어질 뻔한 수준이 아니라 파혼을 할 뻔했던 그런 썰인데 제 전 남친 때문에 파혼을 할 뻔했거든요. 그래서 그 썰을 풀면서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할 메이크업을 제가 레퍼런스를 가져왔어요. 이런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. 우선은 그 친구를 만난 거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. 이제 친구 생파였나 그랬는데 이제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왔어요. 그래서 진짜 많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그 중에서 약간 착하고 훈훈하게 생겼다? 그런 애가 있어가지고 친해졌는데 이제 걔도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. 그래서 좀 연락을 하다가 사귀게 됐는데 문제는 그 친구가 성격은 너무 좋은데 좀 미래가 없다고 해야 되나? 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예 없고 그냥 뭐 되는 대로 사는? 데이트를 할 때도 맨날 돈이 없었어요. 그리고 집이 형편이 진짜 안 좋았었어요. 너무 자세한 얘기까지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자세히는 말 못하지만 아예 지원을 아예 못 받는 상황이라서 알바를 해서 생활비를 써야 되는데 거의 뭐 알바 간간히 하는 걸로 PC방에 거의 다 쓰는 그런 수준이었어서 저는 또 알바도 열심히 하는 편이었고 집에서 엄마가 좀 용돈도 넉넉하게 주는 편이었어서 데이트 비용을 제가 더 많이 썼는데 집이 어렵다고 하니까 약간 짠한 마음에 크게 불만이 없긴 했는데 가끔 이제 빡이 칠 때가 있었죠. 이게 그냥 집이 어려워서 그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막 게임하고 이러느라고 알바를 안 구하고 데이트 비용도 없다고 하니까 좀 짜증났었죠. 그것 때문에 엄청 크게 싸우고 그랬었는데 걔가 얼마나 착했냐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보통 자존심이 상해서 크게 싸우게 되잖아요. 근데 싸우는 게 아니라 약간 엄마한테 혼나듯이 울었어요. 그래서 크게 불화로 번지지 않다 보니까 오래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. 한 2년 정도 사귀었나? 근데 헤어지게 된 거는 일단 그런 생활력이 없으니까 오래 만나지는 못하겠다 하고 마음을 좀 먹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거는 군대를 가서 헤어지긴 했어요. 나 퍼플 안 줄. 빅털 정돈 끝. 옆에서 다리털 정리하고 있어. 아무튼 군대를 가서 헤어졌는데 휴가 때 딱 한 번 연락이 왔었거든요. 휴가 나왔을 때 친구들이랑 술 먹고 연락이 왔는데 내가 너랑 헤어져서 얼마나 힘든지 아냐? 이러길래 제가 지금은 되게 공감도 잘 해주고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따뜻해졌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ESTP였어요. 저는 마음 정리도 다 했고 아예 마음이 다 떠가지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별을 준비했었으니까 마음을 아예 저는 걔를 잊고 살았는데 그렇게 연락이 오니까 짜증도 나고 그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니까 그럼 나보고 기다려달라는 건가 뭔가 싶기도 하고 술 먹고 전화하는 것도 좀 별로고 그래서 엄청 매몰차게 원래 이별은 다 힘든 거다 연락하지 마라 약간 이러고서는 끊었거든요. 근데 제가 너무 그때 단칼에 이렇게 거절해서 그런지 연락이 다시 온 적은 없고 그 뒤로 그 친구는 다른 그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엄청 오래 한 5년 만났나? 막 장기 연애 했다고 들었어요. 그때 저도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보여줬던 전 남친이랑 만나고 있었고 유튜브에 나왔던 그 전 남자친구랑은 22년도 말인가 그때 헤어졌어요. 그러고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밌어가지고 나는 이제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연애를 안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하연이랑도 엄청 그때 많이 놀았고 아주 신나게 솔로 라이프를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23년 6월이었나? 아무튼 23년 중순쯤에 그 환승연애 팀에서 DM이 온 거예요. 이거는
내가 인플루언서로서 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다 싶어가지고 바로 출연한다고 하고 방송국으로 오라고 하셔가지고 갔어요. 처음에 막 설문조사처럼 뭐 내 성격에 대해서도 막 쓰고 이제까지 만났던 사람들을 전부 다 쓰라고 해가지고 썼어요. 사생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막 바람 펴서 헤어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작가님이 여기 중에서 환승연애 같이 나갈 만한 사람이 누가 있냐 여쭤보셔가지고 그때 2명으로 추렸었는데 한 명이 오늘의 썰의 주인공이었고 한 명은 이름이 하나도 안 알려진 무명 배우였나? 그 2명 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알겠다 우리가 한번 회의를 해보겠다 하고서는 저는 이제 인터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죠. 이제 저는 집에 갈 때 작가님이 따로 막 연락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못 듣고 집에 갔거든요. 그래서 환승연애 너무 나가고 싶은 마음에 얘한테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. DM으로. 나 환승연애 제의를 받았는데 혹시 나갈 생각 있냐 그랬는데 걔가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. 엄청 소심한 애였는데 왜 그렇게 망설임 없이 나가겠다고 하냐 물어보니까 코인을 잘못했는지 뭐 사기를 당했는지 어떤 사연이 있어서 빚이 한 3천인가? 있다고 그랬었어요. 그래서 나는 출연료 때문에 나가야 된다. 그 당시에는 환승연애에 나가면 한 3천만 원 받는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. 실제로는 그것보다 적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소문이 그랬어요. 한 3천 받는다. 그래서 자기는 그걸 나가서 빚을 갚아야 돼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. 그래서 걔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이제 돈 때문에 나가는 거고 얼굴이 그렇게 알려지고 싶진 않아서 그 방송 나가도 나중에 뭐 유튜브를 하거나 인스타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다. 근데 너는 인플루언서고 얼굴이 예쁘니까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찍어서 좋은 결말로 이제 방송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. 물론 환승연애 취지랑 안 맞지만 솔직히 거기 출연하는 분들 중에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거나 배우가 되고 싶어서 나가는 분들이 솔직히 많잖아요. 솔직하게 저도 그런 마음이긴 했어요. 뭐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분이 거기 있어가지고 만나는 거는 당연히 마음이 열려 있었지만 나가기 전에는 유명해지고 싶다? 그게 더 크긴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막상 유명해지고 싶어서 나가도 가서는 다들 진심으로 하게 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튼 서로 다른 목적으로 나가고 싶어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작가님이 연락을 하셨대요. 그래서 걔도 저랑 같은 장소에 가서 인터뷰를 했다고 했어요. 근데 걔가 인터뷰하고 나서 한 며칠 뒤에 작가님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. 제가 유튜브에 공개를 했던 그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를 작가님이 알게 되셨는데 혹시 이 사람이랑 나가면 안 되겠냐. 아무래도 제가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누구랑 사귀었는지 다 알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랑 나가면 여론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를 설득하려고 좀 여러 번 연락이 오긴 했었어요. 근데 그 친구랑은 정말 안 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더니 결국에는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. 떨어진 거죠.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던 게 뭐 거기 방송국에서 연락 온 거 없냐 뭐 이런 얘기? 내가 유튜브에 다른 사람 같이 이제 찍고 그랬었던 게 있어가지고 안 된 것 같다. 그래서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봐라 이렇게 했는데 연락이 영영 안 왔고 한 12월인가? 그때쯤 되니까 방송을 하더라고요. 그렇게 좀 아쉬웠던 그런 썰이 있었죠. 이제 그 뒤로는 따로 또 연락이 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. 왜냐면 걔도 제가 마음 없는 거 알았고 헤어진 지도 엄청 오래됐는데 걔도 저한테 마음 없었겠죠 뭐. 그때 방영이 그 23년도 12월에 방영을 했잖아요. 그러고 2개월 뒤에 오빠랑 사귀게 됐거든요. 이렇게 구석에 있으면 잘 안 보여? 자기 보여도 돼. 아무튼 2월에 오빠를 만나게 됐는데 저희가 결혼을 좀 일찍 결정하게 됐었어요. 오빠 결혼 전제로 만나고 싶다고 해가지고 6개월도 안 됐을 때 결혼을 이제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만나고 있었는데 오빠가 아무래도 제가 인플루언서기도 하고 그때 이상하게 무슨 이상한 뭐
도화살 같은 게 갑자기 꼈는지 제 인생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막 번호를 물어보고 이런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요. 다른 여자분들이 그냥 간간히 뭐 1년에 몇 번 봤듯이 그 정도 물어보는 수준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오빠가 딱 번호 물어봤을 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갈 때마다 누군가 저한테 번호를 물어보는 일이 정말 많았어요. 그리고 6년 전 이렇게 만났던 막 이상했던 쓰레기 남자친구한테도 갑자기 뭐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더 보기 좋다 막 이런 식으로 DM이 오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오빠가 저한테 신뢰가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그 한승연에 같이 나가자고 했었던 그 친구한테 1년 만에 문자가 온 거예요.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여러 개가 왔는데 뭐 나 땡땡인데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 전화 잠깐 되냐?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. 근데 그 당시에 오빠랑 그런 신뢰 문제도 있었기도 했고 네, 좀 오해가 있어가지고 오빠랑 싸우고 헤어질 뻔하고 화해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걔한테 문자가 그렇게 와가지고 뭔가 숨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. 뭔가 숨겼다가는 일이 더 커질 것 같아가지고 오빠가 같이 집에 있었는데 나 잠깐 얘가 너무 급해서 연락해달라고 하는데 전화 좀 받아도 되냐 이렇게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한승연에 출연 제의받았을 때도 빚이 한 3천 있었다 했었잖아요. 근데 그거를 여전히 하나도 못 갚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. 그게 또 은행에서 받은 그런 빚이 아니라 친구들, 뭐 가게 사장님 뭐 이렇게 지인들한테 빌린 상태였던 것 같은데 더 이상 이제 자기한테 돈 빌려줬던 사람들이 더 이상 못 빌려주니까 당장 뭐 어떻게든 돈을 구해와라 이렇게 말했다고 한 것 같았어요. 그때 너무 좀 당황스럽고 걔도 좀 횡설수설 말해가지고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근데 아무도 빌려줄 사람이 없다. 그래서 너무 급해서 연락을 했다.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제가 그 당시에 인스타, 유튜브 이런데 맨날 오빠랑 커플 유튜브 올리고 결혼 얘기도 하고 있다. 뭐 그런 얘기도 다 올려놨었으니까 대충 썸네일이랑 제목만 봐도 제가 남자친구 있는 거 다 알고 결혼 준비 중이라는 걸 또 알 텐데 아니 내가 아무리 호구라고 해도 제 남자친구가 가만히 있겠냐고요. 만약 제가 빌려준다고 하면 그런 기본적인 생각도 안 되나? 그 당시에 돈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얘기할지 좀 너무 당황스러워서 딱 잘라서 말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저 마음이 약해가지고 걔가 또 엄청 어려웠던 걸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. 그래서 마음이 약해서 나도 결혼 준비 중이라서 돈 쓸 때 많아서 너한테 빌려줄 돈 없다. 다른 데 알아봐라. 이렇게 하고 끊었는데 오빠는 이제 저랑 걔랑 계속 연락을 했던 건지 어떻게 아냐. 솔직히 의심될 만하죠. 왜냐면 진짜 갑자기 누가 1년 만에 연락해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하냐고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의심을 받았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. 와 진짜 나도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너무 억울한데 또 제가 반대 입장이었어도 엄청 의심이 됐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해가 되긴 하니까 걔한테 막 문자를 엄청 막 보냈어요. 네가 진짜 생각이 있는 애면 나한테 연락하는 게 맞냐. 아무리 급해도 뭐 부모님한테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하든지 친구들도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인데 나는 되겠냐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내 결혼 망치면 네가 책임질 거냐 막 그러면서 약간 육두문자를 섞어가지고 문자를 보냈거든요. 빡쳐가지고 근데 제가 그렇게 문자 하니까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. 당연히 저는 자기가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 미안하다 이렇게 답장이 올 줄 알았는데 답장 안 하고 뭔가 차단한 것 같은 느낌? 걔도 너무 궁지에 물려있는 상태니까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서 저한테 연락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그때 그 유튜브 하고 이러면서 광고 수입도 있고 하니까 다른 친구들보다는 수입이 좋다는 거를 걔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. 얘는 좀 돈이 있으니까 돈을 빌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마지막으로 연락을 했었던 것 같은데 엄청 큰 실수를 한 거지 걔는. 그래서 오빠한테 엄청 미안하다고 내가 실수한 것 같다고 막 해명을 하고 막 구구절절 어떤 일이 있었고 뭐 걔는 어떤 애고 뭐 이런 사정이 있고 뭐 집안 사정까지 해가지고 다 얘기하고 해명하고 그래서 오빠랑 겨우겨우 다시 만나긴 했는데 그때 진짜 헤어질 뻔했어. 내가 오빠를 만나면서 오빠가 제일 화났던 모습을 그때 본 것 같아. 진짜 더는 못 만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.
근데 이 썰에 대해서 오빠는 할 얘기 없어? 할 얘기? 어. 딱히? 음. 솔직히 그때가 제일 기억이 잘 안 난다. 아,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야? 음. 다행이다. 나한테는 진짜 최악의 날이었어. 그러면 다른 썰을 몇 개 풀어줄게요. 이게 좀 짧으면서도 임팩트 있는 썰인데 뭔데? 그 헬스 트레이너 말고 그냥 헬스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대회 같은 거 나가는 그런 사람이랑 만난 적이 있었는데 아니 만나진 않았고 썸만 탔었거든? 왜 썸만 타다가 끝났냐면 이제 대회를 나가야 되니까 체지방을 완전 말려야 돼가지고 하루 종일 밥을 닭가슴살, 고구마 이런 것만 먹는 거야. 삼시세끼를. 그리고 엄청 열심히 살아. 막 아침에 운동 갔다가 학교 갔다가 저녁에 다시 저녁 먹고 다시 또 운동 가고 여자들보다 적게 먹는 거니까 칼로리를 얼마나 힘들겠어. 그래서 연락할 때마다 하는 말이 그냥 피곤하다, 기운이 없다, 배고프다. 그냥 대화 내용의 한 80%가 그런 내용이었어. 그리고 그게 있었어. 못 먹으니까 사람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같이 있다가 뭐 이제 집에 갈까? 막 그러면 사실 걔가 차가 있었으니까 뭐 데려다 줄 수도 있는 거잖아. 이제 집에 갈까? 이러면은 내가 그래? 그러면 안 내려?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알았어 조심히 가 이러고 내리긴 했는데 좀 그런 게 좀 싸가지가 없다? 좀 그렇게 느꼈어. 그래서 이제 얼마 못 가서 이제 썸붕이 났다. 한 명은 반년도 안 되게 만난 사람이었는데 요리사였고 이제 그 사람은 쓰리룸에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사는 사람이었어. 갑자기 이제 밤에 연락이 온 거야. 나 지금 성추행을 당했다. 그래서 남자가 성추행을 당한다고? 싶어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같이 살던 그 한 명이 같은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같이 살고 나서 보니까 게이였던 거야. 근데 그 게이가 그 내 전남친을 좋아했던 거지.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만났던 애가 술을 먹고 집에 늦게 들어오면은 사람이 정신이 몽롱하잖아, 취해서. 그때를 노려서 기습 뽀뽀를 한 거야. 왔어? 이러고서는 뽀뽀를 갈긴 거야. 그래가지고 이제 나한테 성추행을 당했다, 막 고소를 하겠다 막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또 걔가 또 마마보이여가지고 그 게이 친구가 엄마한테 말해가지고 나 고소당하게 생겼다, 뭐 나 방 빼라 그런다 막 이러니까 엄마한테 또 연락이 온 거야. 우리 땡땡이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좀 봐주면 안 되겠냐, 방도 못 뺀다 이런 식으로 엄마가 연락을 해가지고 타협을 하려고 하더라고. 방도 안 빼고 그냥 버팅기는데 어떡해, 그냥 봐주고 같이 살더라고. 근데 그 뒤로도 몇 번 더 일이 있었던 게 성추행이 더 대담해졌다고 하더라고.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누워있는 거야. 문을 따고 들어와가지고 딱 눈 뜨는데 옆에 있는데 이제 옷 속에다가 손을 넣고 있는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다. 근데 나는 이거 사진 보면서 열심히 화장한 건데 좀 이상한데? 너무 안 어울리는데? 괜찮아? 잘 어울리는데? 잘 어울린다고? 어. 그래? 렌즈까지 껴야 되나?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메이크업을 예쁘게 하면서 썰도 잘 풀지? 잘 안 돼? 난 둘 다 집중이 안 돼. 그래서 내가 원래는 말을 조금 더 논리정연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좀 횡설수설했던 것 같아.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서. 더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, 말을? 약간 뭐 중요한 하나 할때 이 멈추고 굳이 계속 안 해도 되고. 그래도 되는구나. 오늘 조그맣네. 밑에 속눈썹 한번 붙여볼래? 거의 다 했어? 응, 거의 다 했어. 근데 지금 이 썰을 들으면 오빠는 기분이 어때? 또 아무 생각 없네. 아무 생각 없어? 그치, 뭐 한참 됐는 얘기는. 다행이다. 저는 사실 이 썰을 예전부터 한번 풀고 싶었어요. 근데 혹시 이 썰을 듣고 오빠가 다시 빡치진 않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좀 조심스러운 마음에 못 풀고 있었던 것도 있었는데 아무렇지 않다니까 다행이다. 그러니까 두 분은 귀찮게 잘 안 가는 것 같아. 콩이는 좀만 귀찮으면 바로 튀는데. 맞아. 그리고 그때 그것도 있었다. 오빠한테 해명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가지고
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집 밖에 잘 안 나가거든요. 그리고 약속이 있는 것도 거의 다 미나 다나 만나거나 본가 가거나 그거 말고는 나갈 일이 아예 없어가지고 오빠한테 제가 캡스로 밖에 왔다 갔다 한 기록? 그런 것도 막 보여주고 카톡이랑 인스타? 이런 거 싹 다 보여주고 오빠한테 이거 인스타 로그인 시켜줄 테니까 나한테 이상한 DM 오거나 이런 거 다 봐라. 나 진짜 떳떳하다.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앞으로 내가 잘해서 신뢰를 잘 쌓겠다. 걱정하는 일 앞으로 없게 하겠다. 그런 식으로 해명을 해서 오빠가 한번 믿어줬었던 것 같아요. 오빠가 그때 나한테 물론 나도 지금 같은 마음으로는 만나는 게 좀 마음에 걸리지만 그래도 그 걸리는 마음보다 너를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커서 그래 한번 믿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행히 그 뒤로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. 시간 조금 더 자고 가도 될까요? 네, 졸려요? 네, 우리 아까 띄우네요. 자기 어떡해. 계속 그러네. 엄청 얇은 이쑤시개로 점을 찍어줄게요. 렌즈는 어제 하파 크리스틴 가가지고 그레이 렌즈를 사왔어요. 여기 사진에서 약간 잔머리 살짝 이렇게 잘라진 게 있어서 이것도 한번 잘라서 따라해볼게요. 좀만 더 짜도 돼. 머리는 너무 정성스럽게 말고 살짝 헝클어진 느낌이 살짝 날 수 있게 대충대충 말아볼게요. 자, 여러분, 메이크업 완성입니다. 뭔가 이 메이크업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코 쉐딩이 엄청 진하게 빡빡 들어가고 그레이 톤의 렌즈랑 그레이 톤의 섀도우, 아이섀도우 많이 썼고 아래쪽에는 이런 블렌딩을 좀 자연스럽게 하면서 이런 속눈썹 쫑쫑 붙여주는 게 포인트예요. 그리고 입술은 입술 색 죽여주고 누몬드 발라줬습니다. 말 걸면 뭐라고요? 이럴 것 같은 느낌? 이제 인서트랑 썸네일 좀 뽑아볼게요.